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오래된 연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공항 출국 수속 로비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가방을 끌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학교는 방학이었고 저는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데는 한 걸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셔츠를 차려입은 우리 남편 태준 씨,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배가 불러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다만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저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수속 창구로 걸어갔고 제 손에서는 여권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항에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여행을 포기한 채 주차장으로 걸어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름 노래가 흘렀지만 가사는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태준 씨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엄마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마. 감정은 나중 문제야. 네가 본 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얀 화면의 빛이 손끝을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넘기고 결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같은 말만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울음은 멈췄고 대신 낯설고도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남편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 사이사이로 얇은 금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 좀 와주실래요? 지금 가도 괜찮아? 네.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어요. 1시간 뒤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 걸로는 부족해. 남겨야 증거가 되거든. 저는 남편의 이메일과 예약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항공편, 숙박, 결제 기록이 화면에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낯선 이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수진. 같은 일정, 같은 항공편,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까지. 엄마는 화면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네 남편의 외도 문제만이 아니야. 회사 돈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봐.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항공권 영수증, 카드 내역, 공유 폴더, 그리고 사진의 데이터까지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당신이 지워버린 흔적들을 되살려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언제나 진실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엄마는 이쪽의 전문가인 세무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
제가 모은 서류를 쭉 펼쳐놓자 그는 차분히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사용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며칠 뒤 전 공동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그 일 때문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가 건넨 USB 안에는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내부 메일, 계약서, 원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분 정리되면 우리 둘 다 편해질 거야. 보낸 사람 태준, 받는 사람 이수진.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피스텔을 회사 돈으로 사고 그 여자의 이름으로 넘겼대요. 엄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도 그 사람만큼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어? 엄마 집이에요. 며칠 있다 갈게요. 그래, 근데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지분을 잠깐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너는 아무것도 못 받아. 절대 서명하지 마.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세무상 필요해서 잠깐 이름만 바꾸면 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 끝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일이니까 변호사와 상의할게요. 우리 사이에 변호사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나? 그 말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서류를 들고 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지분 정리는 사랑의 이름을 쓴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이건 서명 못하겠어요. 왜? 형식적인 건데.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죠. 그가 나간 뒤 저는 투자 증빙 서류, 계약서 사본, 통장 내역을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저는 그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세 번째 만난 날 전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만이 아니라 횡령 고발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자금 유용, 오피스텔 증여세 탈루, 지분 강탈 시도, 모든 것이 법의 언어로 정리되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정은 필요 없어. 이 증거들이 다 말해줄 거야. 그날 밤 자료를 펼쳐두고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확인 표시가 늘어날수록 손끝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서류 처리 좀 해줘. 이렇게 오래 끌 일 아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짧은 침묵 끝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이 대신 말할 차례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국세청 탈세 제보 페이지를 열고 모든 자료를 올렸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끝났다는 생각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주주 자격으로 임시 이사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분 30%, 그가 무시했던 그 수치가 이제 칼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번졌고 직원들의 시선은 긴장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오피스텔 등기부, 산부인과 영수증이 띄워졌습니다. 이 자금은 회사에서 빠져나갔고 이 부동산은 이수진 씨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탈세 제보창을 띄우자 회의실의 온도는 급격하게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표 직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엄마 집으로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전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석 달간 진행되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원고 김지우에게 회사 지분 30%, 위자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인정한다. 문장은 또렷했고 제 어깨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린 여기까지예요. 상간녀인 이수진은 회사에서 사라졌고 전 공동 창업자가 새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회사도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지우야.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로 정근을 왔고 새로운 동료들과 담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갤러리 카페 문을 엽니다. 커피 향과 물감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매각했고 그 돈으로 벽을 칠하고 조명을 달았습니다. 벽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작은 상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외도와 재산 문제로 지친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는 말합니다. 참는 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게 진짜 살아남는 일이에요. 봄날 오후 엄마가 카페에 오셨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그때 왜 참으라고 안 하셨어요? 참는 건 너를 죽이는 거야. 넌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보니 그림 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여자의 뒷모습, 그 여자는 이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준 건 복수가 아니라 저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